뇌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이로써 현 정권 고위이사의 첫 구속이라는 불명예는 피하게 됐는데요. 네, 세 분과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 차명진 전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이중재 변호사 어서 오세요. 세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전병헌 전 정무수석에 대한 그 구속영장이 결국 기각이 됐습니다. 법원의 이유는 혐의 다툴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일단 주요 판단 배경부터 좀 짚어볼까요? 아무래도 그 사건 관련 자료들이 다 검찰 수중에 있고 예. 특히 그 관련자들이 구속돼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증거 인멸에 대한 우려가 없다. 그리고 네. 전병헌 전 수석은 바로 현 정부의 가장 선임 수석을 했기 때문에 그 피의자가 도주의 우려 또한 그 사회적인 공인이기 때문에 없다라고 판단해서 그렇기 때문에 영장이 좀 기각됐다는 걸 볼 수 있고요. 특히 검찰이 좀 무리하게 그간 그 소위 말해서 야당에서 정치 보복이다라고 하는 그 일간의 주장에 대해서 부담을 느낀 나머지 그런 것을 상쇄해 나가고 특히 검찰 내부에서 얼마 전에 그 목숨을 끊은 그 검사에 대해서 내부 조직도 추스리기 위해서 아마 전병헌 전 수석에 대해서 무리한 수사를 진행한 것에 대한 그 반증이 지금 영장 기각으로부터 확인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차 의원님은 어떻게 좀 보셨어요, 판단을? 네. 예, 그래서 뭐 법적으로는 뭐 변호사님 나오셨으니까 판단해 주시겠지만 우리 야당 정치인들 이렇게 입장에서 보면은 첫째는 전병헌 수석을 일정하게 조사하는 것도 물타기로 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번에 풀어주는 것도 사실은 뭐 지난번에 김관진 장관 풀어준 것에 대한 또 물타기로 또 풀어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솔직히 들고요. 또 하나는 전병헌 수석에 대해서 그래도 그나마 법원에서 좀 엄정하게 여러 가지로 판단을 한 거 보니까 네. 앞으로 저희 적폐청산이라는 구호 아래 자행되는 지금 야당에 대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조치들 이런 것들이 좀 더 법과 양심에 의거해서 좀 더 좀 엄정하게 치러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또 되고 그렇습니다. 자, 이중재 변호사는 저랑 이틀 전인가요? 제가 네. 판단할 때 법원이 영장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고 하셨는데 일단 어떤 배경에서 기각이 된다고 좀 보고 계세요? 지금 뭐 세 가지죠, 크게. 네. 우선 그 증거 인멸의 염려가 없다.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이미 뭐 관련자들이 구속돼 있고 다 증거는 확보됐으니까 증거 인멸의 우려는 없죠, 일단. 그렇게 본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전병헌 전 수석이 뭐 지금 수석에서는 물러났습니다만 공인 입장 얼마 전까지 공인이었는데 도주할 염려까지는 없는 거 아니냐. 뭐 여기까지는 검찰도 수긍을 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영장 기각 사유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전병헌 전 수석이 범죄에 가담한 여부. 예. 그다음에 가담을 했다면 그 범위. 이게 지금 다툴 여지가 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영장을 기각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그야말로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게 주요 기각 사유입니다. 확실한 증거가 그렇습니다. 지금 뭐냐면 이미 구속된 뭐 보좌관이나 e스포츠협회 사무총장은 아마 보나마나 그렇게 주장할 겁니다. 이거 전병헌 전 수석하고 관계없이 우리가 알아서 한 거다. 이렇게 주장할 거예요. 네. 그리고 전병헌 전 수석은 나는 거기에 관여한 적 없다. 뭐 이렇게 주장했을 건데 지금 법원에서는 영장전담 판사는 이런 부분을 봐가지고 전병헌 전 수석이 과연 범죄 행위에 가담을 했는지. 근데 이제 가족이 사용한 뭐 상품권 같은 이런 부분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렇기 때문에 가족이 사용한 기프트 카드는 명백한 거고요. 제가 볼 때는. 그다음에 이제 제주도 리조트 갔을 때 롯데 측에서 대신 비용을 부담한 그렇죠. 부분. 예. 이런 부분도 거의 명백한 거고 과연 또 롯데 홈쇼핑에서 3억 3천만 원을 후원할 때 그 강행구 전 대표이사가 지금 전병헌 전 수석을 면담을 하고 줬거든요. 그러면 검찰 입장에서는 과연 이 정도까지 했는데 과연 뭘 어떻게 더 증명을 하란 말이냐. 그래서 굉장히 그 검찰 입장에서는 뭐 화가 날 만도 하고 또 여기 소명 부족이라는 이유로 영장이 기각됐기 때문에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추가 보강 수사를 통해서 아마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또 전두환 수석은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임명된 후에도 기재부에 관련 예산 20억 원의 배정을 요구하고 사실상 협회를 사유화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사실 영장 기각으로 일단 제동이 걸린 상태인데 향후 수사 방향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검찰 눈에 보면 그 20억을 그 부당한 그 뇌물을 받은 것에 의한 대가성으로 20억의 예산을 기재부 요구한 거 아니냐라고 볼 수도 있지만 네. 예. 또 전임 회장으로서 e스포츠 게임 스포츠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기재부로 또 예산을 그 증액하려고 하는 것들은 뭐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정책적인 제안이기 때문에 저는 뭐 있을 수 있는 일이라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도 실제로 20억이 배정이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 자체에 대해서 문제를 삼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하고 또 하나는 예. 전병헌 전 수석이 실제로 후원금을 내라고 직접 지시한 것인지 아니면 그 보좌진들이 수석을 등에 업고 호가호위를 한 것인지에 대해서조차도 일방적인 진술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전병헌 수석이 직접적으로 요구한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여부를 규명하는 것 아마 이 부분에 검찰은 모든 수사력을 좀 모으지 않겠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주제를 좀 바꿔서 이명박 정부 시절 댓글 공작 혐의로 구속됐던 임관빈 전 국방정책실장 그리고 김관진 전 장관 두 분이 이제 석방이 됐습니다. 구속 적부심을 통해서. 일단 이례적이란 반응이 크거든요. 차 의원님은 이 두 분의 그 구속 적부심을 통한 석방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원래부터 김관진 장관을 구속한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 상당히 무리했다. 예. 아마 네. 이것을 그대로 밀고 갈 경우에는 현대 검찰의 위상 예. 그리고 검찰을 지휘하는 현 정부의 위상이 상당히 흔들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저의 우려를 현 정부와 그 검찰이 아닌 재판부에서 좀 사실은 좀 오히려 좀 봐준 거 아닌가, 옹호해 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실제 검찰이 영장을 청구했을 때 그 혐의로 제기했던 것들 예. 이런 것들이 사실은 너무 좀 무리가 간다. 이런 것들이 이미 확인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실 1%도 안 되는 댓글을 정치 댓글의 전부인 양 취급하는 것이나 또는 그 실제 정치 댓글이라고 그들이 제기한 것조차도 뭐 예컨대 그 제주 강정마을 군사기지나 FTA나 광우병 소 이런 것에 관한 문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사실은 다툼의 여지가 상당히 있는 거죠. 그리고 뭐 김관진 장관이 뭐 1급 그 기밀 사항으로서 어떤 그 사이버 요원 선발하는데 상당히 그 엄밀을 기하라고 한 것조차도 직권남용으로 생각했다는 것다든가 뭐 호남 사람이 호남 사람 뽑지 말라고 했다든가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사실 그 영장에 넣었다는 것 자체가 스스로 사실은 상당히 위험한 수를 둔 건데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재판부가 예. 검찰을 살려준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게 보니까 문제는 현행 형사소송법을 보면은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피의자 인권을 위해서 영장 심사랑 구속 적부심이라는 게 있는 건데 결과적으로 1차적으로 영장 심사에서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한 거잖아요. 근데 이걸 이제 다시 뒤집은 거기 때문에 이게 이례적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어떻게 보셨는지 좀. 상당히 이례적이죠. 영장이 발부가 됐는데 특별한 사정 변경도 없이 바로 구속적부심을 통해서 석방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법원에서도 물론 뭐 사안 자체가 처음에 판단한 판사의 판단이 워낙 잘못됐으면은 구속적부심에서 다른 판사가 구제를 해줘야죠, 당연히. 그건 예. 맞은데 법원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은 원래 했던 판사의 판단을 굉장히 존중해 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구속적부심에 의해서 석방이 되려면 예를 들어서 사기죄다 그러면은 구속이 될 때는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구속된 다음에 일부 피해가 변제됐다든가 이런 경우에 사정 변경이 있을 때 석방을 하거든요. 그런데 네. 이 경우는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이례적이에요. 그런데 전병헌 전 수석 사건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뭐냐면 이 경우는 수십만 건의 댓글 중에 한 몇천 건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발견됐단 말입니다. 그럼 네. 그 경우에 실무자들이 수십만 건을 댓글을 다는데 과연 국방부 장관이 일일이 그거에 대해서 지시를 했다든가 같이 공모를 했다든가 이걸 입증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기 네. 때문에 법원에서 지금 현 단계에서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좀 구속하는 거는 좀 심하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한 거고요. 검찰에서도 굉장히 당혹해하면서도 김관진 전 장관 사건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예. 그렇기 네. 때문에 이 부분은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데 좀 애매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궁극적으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소환할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이렇게 두 명 모두 석방이 되면서 앞으로 검찰 수사에도 차질이 빚어질 거라 예상하시나요? 그렇죠. 군사이버사령부의 그 댓글 조사 보고의 최고의 우두머리가 대통령 직전에 바로 최고수장이 김관진 장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관진 장관을 조사를 마쳐서 그리고 나서 바로 대통령과의 연관 관계를 밝혀야 되는데 김관진 장관 전 장관까지의 주요 혐의가 지금 현재 적부심에서는 부인되었기 때문에 네. 특히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은 사이버사 그 보고 일지에 체크 표시를 했는데 그건 단순히 봤다는 표시일 뿐이지 작전을 승인한 것은 아니다라는 식의 그 재판부가 김관진 전 장관의 변호인 측의 의견을 그대로 수용했거든요. 그 V 표시에 대한 해석을 네, 얘기하신 그렇습니다.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김관진 전 장관의 혐의조차도 제대로 규명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김관진 장관이 직접 그 윗선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부분으로까지 나가기에는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 보강 자료를 통해서 영장을 재청구하든 아니면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확실한 물증이 나올 때까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소환해서 조사하기에는 지금 시기상조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요. 예. 우리가 지금 정신 차려야 될 게 있어요. 검찰이 있죠. 자기들이 수사를 하면서 수사의 궁극적인 타켓. 이것이 바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다라고 공공연하게 그 얘기하는 것. 네. 또 검찰이 수사를 하면서 수사 중의 내용을 언론을 통해서 상당 부분 또 흘리는 것. 이게 사실은 정말로 법치국가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정말 너무나 지금 당연히 자행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누구도 별로 문제를 제기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명박 대통령의 수사에 차질이 있다라는 검찰의 목표에 차질이 있다라는 것이 지금 논의되는 것 자체가 지금 사실은 지금 이 소위 말하면 적폐청산, 적폐수사가 너무 도를 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법조인으로서 지금 차 의원님 발언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그 부분은 좀 우리 차 의원님께서 좀 잘못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검찰이 제가 알기로는 적어도 검찰이 뭐 우리 목표가 MB다 이렇게 밝힌 적은 없어요. 이건 오히려 보면 오히려 지금 뭐 언론과 정치권에서 다음 목표는 MB다 이렇게 한 측면이 많고 검찰에서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고 설사 MB를 수사하게 될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네. 네. 검찰에서는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단계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잘못 인식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글쎄 그 부분은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검찰이 브리핑하면서 상당히 그런 뉘앙스들을 많이 풍겼어요. 한번 검사님 저는 해당 관계자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걸 예민하게 봤기 때문에 아마 제 얘기가 맞을 겁니다. 아마 네. 법무부 장관이 국정감사 법사위 질의를 통해서 혐의가 있다면 이명박 대통령도 조사할 그렇죠. 예. 계획이냐라고 제 물었을 얘기를 저 때 이렇게 얘기해 주잖아요. 예, 법사위에서 물었을 때 장관이 혐의가 확인된다면 그 성역이 있을 수 전제는 다 없다.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얘기는 뭐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네네. 얘기죠. 누구나 혐의가 있으면 당연히 수사할 수밖에 없죠. 그건 장관이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장관은 그런 언급조차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사실. 알겠습니다. 아니 국회에서 그럼 혐의가 있으면 수사할 거냐 하는데 그걸 뭐라고 하겠습니까? 당연히 예. 혐의가 있으면 지금 수사해야죠. 그 얘기를 언급하는 게 부적절합니다라고 대답해야 돼요. 그거는. 알겠습니다. 자, 최경환 의원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특활비 1억 원 수수 의혹에 휩싸이고 있는데요. 일단 검찰 소환을 앞두고 한국당 의총에서 불만을 억울함을 좀 토로했습니다. 공정하지 못한 수사기 때문에 협조하기 어렵다. 소환 불응을 시사했는데 일단 불체포 특권이 있기 때문에 이게 수사의 발목을 잡을 것 같긴 하겠습니다.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예. 그렇죠. 일단 의원은 면책 특권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의정 활동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자유와 권한을 보장하기 위해서 권위주의 정권, 독재 시절의 의원들의 권한을 보장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항이기 때문에 저는 존중돼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이 최경환 의원은 뭐라 그랬냐면 만약에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 1억을 받았으면 동대구역 앞에서 할복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게 당당하게 자신의 결백을 주장한 분이 이제는 다시 불체포 특권이라고 방패막에 숨어 있는 모습이나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특검 카드를 내밀어서 검찰 수사를 이렇게 방해하고 물타기 하는 것들을 보면 제가 볼 때는 무엇인가 자유한국당과 최경환 의원이 뒤가 구리는 것이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 게 없더라면 검찰 수사에 당당히 임해서 자신의 결백을 입증해야죠. 검찰 수사를 지연 방해하고 오히려 특검이라든가 불체포
면책 특권 뒤에 숨는 것은 저는 공당에 책임 있는 그 의원이 해야 될 일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어찌됐든 검찰의 수사는 막을 수 있을지 몰라도 오히려 더 큰 국민의 여론적인 역풍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은 게 현재 자유한국당과 최경환 의원의 그 현재 모습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차 의원님은 어떻게 좀 보세요? 최 의원님의 이 글쎄 모습.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최경환 전 장관이 뭐 체포하는 것도 아닌데 조사받으러 가는 건데 조사는 받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 하여튼 거기까지 제 생각이고 아마 제가 볼 때는 지금 홍준표 대표가 복잡하실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내부에서 지금 사실은 친박과 청산을 해야 되는 네. 그래서 그 최경환 전 장관 등을 어떻게든 당에서 좀 나가도록 해야 되는 그런 그 과제가 있는데 네. 검찰이 대신 또 최경환 의원을 저렇게 또 조사를 해준다니 이거 누구 편을 들어야 될지 상당히 고민스럽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최근에 보니까 홍준표 대표와 또 다른 분들과의 얘기가 이렇게 좀 엇갈리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게 예. 나오더라고요. 예. 네. 그렇군요. 불체포 특권이 있기 때문에 일단 검찰 수사 불응하면 다른 방법은 뭐 없는 거죠? 검찰 쪽에서? 수사에 불응하면은 예. 검찰에서는 아마 체포영장을 청구할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현역 의원을 회기 중에 체포하려면 국회의 동의가 소교를 필요합니다. 또 네.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렇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자유한국당의 입장이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유한국당은 지금 특수활동비 문제에 관해서 검찰도 법무부에 상납한 의혹이 있다. 이 예. 부분. 그다음에 보수 정권 외에 소위 말하는 과거 DJ 정권, 노무현 정권 때의 일도 들여다봐야 되는데 왜 특정 시기권만 들여다보느냐. 이런 좀 더 큰 틀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지. 개개인의 검찰 소환 이거에 대해서 옹호할 입장인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볼 예. 때는. 네. 그리고 지금 체포동의안이 그럼 국회에 제출됐을 때 계속 그럼 국회에서 정기국회 끝나면 임시국회 열고 이렇게 방탄국회를 열어야 돼요. 그러면은 보호해주기 위해서는. 그렇습니다. 네. 그럼 그렇게 하기도 어려울 것 같고 지금 현 시점에서. 그다음에 방탄국회를 설사 연다 하더라도 지금 국회의원 과반수가 찬성을 하면은 결국 체포될 수밖에 없는데 과연 그런 무리수를 국회에서 둘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좀 지켜봐야 될 네.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주제로 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세월호 6.5월 은폐 파문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데요. 이 정치권은 철저한 진상규명 또 관련자 문책 요구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야당의 경우에는 이 김영준 해수부 장관의 사퇴에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김 장관의 앞으로의 거취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야당의 기승전 장관 사태는 너무나 그 해묵은 낡은 정치 공세라는 생각이 들고요. 세월호와 관련된 그 6월에 대해서 은폐한 의혹이 있다면 이건 반드시 철저하게 진상이 규명이 돼야 되고 그 책임자는 처벌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네. 그런데 세월호 진상 규명을 위해서 이 6월을 은폐한 그 장관을 문책하자고 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어제 세월호 진상 규명을 위한 사회적 참사법에 대해서는 46명 반대 중에서 45명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과연 김영춘 해수부 장관을 자진 사퇴하라고 요구할 그 소위 말해서 그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되고요. 특히 이후에 특위가 구성될 경우에 야당 몫이 4명을 위원을 구성해야 되는데 그러면 자유한국당은 참사법에 대해서 4명의 위원들을 추천하지 않을 건지 이 문제도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 장관이 잘못한 걸 야당이 견제하고 비판하는 건 좋지만 본인들이 하고 있는 논리에 대한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하려면 저는 최소한 사회적 참사법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찬성했었어야 되고 그렇지 않더라면 지금 현재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보여준 모습에 대해서 반성하는 것이 먼저 선행돼야 될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차 의원님 의견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글쎄 이제 야당 입장에서 솔직히 이렇게 보면은 야당에 대한 국민적 그 지지가 상당히 거둬지기 시작한 때가 세월호 참사 때부터잖아요, 솔직히. 예. 이제 그런 상황들을 지금 생각해 보면 지금 여당이 하는 모습 보면은 참 이것도 또 내로남불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당시에 세월호 참사 터지고선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한 그 당시 여당 정부의 입장이 뭐였냐면 책임자를 엄벌하겠다. 네. 네. 이 얘기부터 했어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이제 유체이탈 화법이죠. 그런데 지금 보면은 지금 여당도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책임자 이거 적폐 공무원 아니냐?
우리 때 공무원 아니다. 이게 책임져 처벌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참 보면은 어떻게 하면은 그렇게 내로남불 하는지. 또 하나 김영춘 장관도 자기가 보고받고 사실은 청와대에 보고하는 거를 이틀 이상 사실은 늦췄어요. 그걸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이렇게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우리 야당 입장에서 보면 참 내로남불이다. 네. 물론 이거 갖고서 뭐 장관이 무슨 뭐 그만둘 사안까지는 아니지만 알겠습니다. 좀 너무들 하시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게 정치적으로 솔직한 조금 야당의 심정입니다. 해석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월호 예. 6.5 은폐 파문까지 세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서양호 두문 정치전략연구소장 그리고 차명진 전 새누리당 의원 이중재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